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빅스쿨의 아이디 5년차 편돌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편의점 영업관리직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스펙 내역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3년제 경영학 전공하셨고 학점은 3.5점. 어학 점수는 토익이 810점, 토스는 레벨 6. 그 밖의 자격증은 커말 2급 한국사 자격증 있으시고요. 봉사활동 100시간을 하셨고 유통관리사를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으로는 편의점 5년차 매니저로 근무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편의점 프랜차이점 매장 관리에 적성이 맞는 5년차 편돌이입니다. 가맹점에서 사장님과 함께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사장님께서 직접 다른 가맹점을 오픈할 계획인데 점장직으로 일해보겠냐는 제안을 주신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점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큰 기회일 수 있겠지만 편의점 본사에서 근무해서 영업관리직을 맡아보는 것도 목표여서요. 학력, 스펙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취업에 승산이 있을지 조언과 방향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직업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수도권 본사 아니더라도 지방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5년차 편돌이님의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우선 이건쌤 전반적으로 스펙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정량적인 스펙 자체는 뭐 사실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사실 아무래도 취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고스펙이라고 소위 부르는 친구들이 리테일 업계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대졸 이렇게 수도권 3년제 이렇게 전문대 출신 친구들이 또 설 곳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졸 공채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또 대졸자들만 따로 뽑는 전형이 또 이런 리테일 업계에는 존재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편의점 뭐 아이디가 지금 5년차 편돌이잖아요. 5년이나 일해봤다는 거는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이거 자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자기소개서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스펙적으로 정성적으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성적으로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편의점에 지원할 거라면 최고죠. 뭐 이견이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그 훌륭한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요. 근데 만약에 공기업도 간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인께서 교육사항이라든지 경영학과를 전공했다지만 3.5점의 졸업을 하신 걸로 보아선 교육사항 등을 기입하실 때 높은 학점의 과목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걱정도 좀 듭니다. 일단 이분은 추후에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기업들로 뭐 영업본부라든지 특정 기업체에 뭐 지원을 하셔서 영업관리자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영업관리자라고 한다면 이제 창업을 하는 창업주분들을 좀 설득하시고 뭐 특정 지역에 배치하는 역할, 혹은 상권 분석을 역할하는 것, 혹은 폐점을 전문으로 하는 등의 일들에 쓰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PC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가맹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한솥 도시락, 뭐 본그룹의 본죽, 뭐 백종원 아저씨네 뭐 더본코리아, 뭐 이런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기업들로 지원을 하실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초대졸 전형, 즉 4년제 대졸자 전형이 아닌 전형 중에선 편의점업으로도 지원을 가능하다. 그래서 편의점업과 프랜차이즈업으로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 편의점업으로만 친다면 이마트 24가 주로 이제 가을께 혹은 여름방학께쯤에 주로 채용이 있습니다. 한번 공채를 지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네. 네, 사실 이번 스펙에서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니값을 하시는 5년차 편돌이라는 부분. 아까 뭐 이건 쌤도 이만한 스펙이 진짜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살려서 나의 어떤 강점을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다른 친구들이 접근하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리테일 업계를 지원하는데 편의점에서 내가 그럼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영학 수업을 들었다든지 이 정도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데,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며 PT 전형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BJF 리테일에서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분이 편의점을 어디서 일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의점들의 대부분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좀 불편하다, 아 이건 진짜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어필하게 되면은 정말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친구들이랑 여기서 굉장히 경쟁력 차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P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면접 전에 가시게 되면은 뭐 홈코노미라든지 1인 가구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뭐 환경을 한번 제시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현업에서 현직에서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리테일 업계에 취업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예시로 SPC가 있겠죠. SPC 같은 데서 취업을 해가지고 베라에서 일해요.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에서 일하면은 인턴 전형으로 시작해가지고 공채 전형으로 이제 나중에 전환이 되는 그런 채용 과정을 거치는데 인턴 전형에서 전환이 되는 친구와 안 되는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인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 일해본 친구들이 인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이게 이쪽 부류의 일 자체가 좀 고달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점이라는 건 바로 5년 차, 4년 넘게 해온 이 업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실무에, 빠르게 현업에 적용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살리면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취업 전략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단순히 매출 실적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 뭐 매대의 위치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잘 좀 표현하는 것도 강점으로 어필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다만 유의할 점은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 등에서 본인이 해왔던 이 날것의 요 경험들을 이 자체를 A to Z를 다 표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장황하게 보여질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4년 넘게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라고 시작하는 식의 모든 어필은 조금 설득이 어렵고요. 명확한 실무상의 본인의 역량, 강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본인의 분석적인 측면, 문제 해결력적인 측면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강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파악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편의점 영업관리직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혹시 좀 이 점을 보완하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 있으신가요? 지금 어학 성적이 살짝 부족한 부분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본인도 이제 편의점 일해본 경험 외에는 이제 유통관리사 이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대부분의 이런 리테일 업계 쪽에서는 이 말씀대로 유통 쪽에 관심도를 보는 측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통관리사 취득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 노력도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물류관리사라든지 아니면 CPIM이라든지 CPSM 같은 그런 좀 전통적인 물류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큰 가점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노려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대졸 공채 전형 지원자들이랑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코치님의 말씀은요? 네. 이분은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면접을 갔는데 편의점에서 4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왜 이제 이 전형으로 지원하신 거죠? 작년, 재작년에 왜 지원 안 하셨어요? 혹은 본인은 경영학을 마쳤는데 학점이 좀 애매한데 어떤 과목을 특정해서 몰아서 들은 건 없었나요? 이렇게 뭔가 지금 본인 스스로께서 걱정하고 계신 그 포인트들,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내 어떤 답변의 논리, 방향성을 잡기 위해선 자기소개서적인 지원의 이유 그리고 면접 답변 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편의점이 아닌 분야로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특히나 더 내가 유통 산업의 전반, 리테일업의 특성 등까지 좀 챙기셔야 될 게 많을 거예요. 학습 위주로 취업 준비하는 게 익숙하셨다면 오히려 공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빅스쿨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사회복지학과 졸업반 아이디 먼데이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만나보시죠. 네, 지방 국립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반이시고 학점은 3.95점, 토익 700, 토스는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컴할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운전면허 1종 가지고 계시고 지역 사회복지관의 현장 실습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대외활동으로 봉사시간 120시간, 청소년 멘토링 수업, 다문화 어린이 방과 후 학습 지도 활동한 경험 있으시고요.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 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희망하십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정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다행히 성향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폭이 넓다 보니 어떤 부분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유. 또한 사회복지 분야도 토익 점수가 높아야 할지 지금 700점대인데 더 높여야 할까요? 라는 이렇게 먼데이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스펙 점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실습도 해본 경험이 있고 본인도 그 전공을 살려서 진짜로 내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면은 뭐 이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만한 스펙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니까 어떤 다른 스펙 채워야 되나요?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사회 복지 시설에 지금 당장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실제 이미 아직까지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지역 기반으로 복지시설들은 채용을 엄청나게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그런 식의 취업은 분명히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폭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목표를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 단순히 그냥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에서만 일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로 하는 걸 좀 높여서 눈을 좀 높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차쌤 동의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죠. 왜냐면 뭐 바른 말씀하시니까. 저희 오늘 치와 콤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분은 보건복지의료공단, 국민 뭐 연금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들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본인 스스로께서도 적절해 보인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대학 병원 안에 취업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걸 주요 지자체에 위치해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에서 주로 진행을 합니다. 중증 환자들을 이송하는 일들부터 다양한 환자의 그리고 환자의 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각종 상담이라든지 심리적인 케어, 퇴원 이후의 어떤 케어 이런 관리 차원의 일들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이 프로세스화하고 문서화해서 작업을 또 이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인 분들을 많이 선호하지만 사회복지학을 갖춘 분도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대학 병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공단부터 대학 병원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올라가면 영어 점수 지금 700이니까 더 올려야겠죠? 아무래도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 차코치께서는 이제 병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럼 공단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딱 맞는 특성이 요양직이거든요. 요양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병의료원에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 TO가 꽉 차 있는 상태라서 사무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 성적이 조금은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또 커트라인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850 정도는 욕심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본인이 공단이라든지 공기업도 함께 병행하면서 지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쌤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사실 영어 말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토익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다면 그러면 어느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지, 결제를 하지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걸 고민할 시간에 파트 5 한번 덮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영어도 영어지만 차라리 봉사활동이라든지 본인께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채워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요양직이든 사무직이든 근무한 이력과 다른 이와 함께 했던 협업 혹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업무 등 무언가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체험형 인턴이라도 좋으니까 공공기관의 다양한 체험형 인턴직에도 지원을 해보신다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취업 준비를 좀 단단하게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스토리텔링 또 어학적인 부분까지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먼데이님을 위한 조언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건쌤? 이 사회복지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본인의 그런 어떻게든 사명감 같은 것들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것과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면접 질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본인도 웬만한 공기업이라든지 병원에 지원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잘 맞아서요, 잘할 수 있어서요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왜 이걸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봤다라는 흔적이 보이는 게 훨씬 더 좀 더 본인이 진짜 사명감을 띠고 일할 수 있는 좋은 기관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쌤. 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익 점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취업 컨설턴트로서 애매한 포지션이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일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죠. 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분은 토익 점수가 매우 필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말이 잠언은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우기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맞춤으로 모든 이에게 다 적용되진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인은 토익 점수가 필요한 분이니 적극적으로 토익 점수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서 공공기관, 대학병원 그리고 뭐 대학교 교직원까지도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넓혀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토익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두 분의 애정 어린 조언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푸짐한 한상 차림 대신 3분 요리처럼 아주 간단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잡다방 3분 사연 시간입니다.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고 있는 29세 남자입니다. 스펙 봐주세요. 국숭세단 예체능 졸업했고 학점은 4.5점 만점에 3.46점입니다. 자격증은 커말 1급, 무역 영어 1급, 국제무역사 1급, 한국사 1급, 영어는 토익 900점인데 만기 2개월 전이어서 다시 공부 중이고요. 오픽은 AI 있으십니다. 해외 경험으로는 캐나다 어학연수 1년 했고요. 그리고 학부 조교 1년, 화장품 업계를 지금 생각 중이어서 알바로라도 유관 경험을 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검쌤의 전반적인 좀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지금 해외 영업을 바라고 계세요. 네. 해외 영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커요. 이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제 진짜 이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맞춘다면은 토익 900으로는 사실은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해외에 있는 해외대를 다니던 친구들도 지금 해외 영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상황이고 심지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외 영업 직군에 취업했던 친구를 봤었을 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5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와. 이야. 지금 그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 네. 어학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단순히 해외 경험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해외 조교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서 일해봤다라고 하는 관심도가 이 해외 영업을 조금 오해하고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 영업은 크게 본인이 이제 거래처를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나아가는 영역이 있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래처를 기존에 관리하는 그 개념으로 들어가고 해외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전략 직군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냥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영어가 좋아서 외국인이 좋아서 이런 개념으로 해외 영업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그런 전략을 짜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직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력 이제 지금 해외 영업, 화장품 업계 해외 영업직을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여기 말고도 또 어디를 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맹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잡다방에 나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화장품이 제일 잘 팔리는 곳은 일단은 대한민국 화장품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 팔리겠죠. 네. 근데 이 이외에도 사실은 화장품이 제일 잘 팔리는 곳, 수출이 제일 잘 되는 곳 하면 중국이에요. 중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해외 영업에서 유리한 상황이에요. 본인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영어를 잘 살려서 활용해서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무엇이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길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시를 한 가지 들자면은 네. 인천에 있는 히로세 코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일본계 기업인데 거기는 일본어를 조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져 있는 기판을 바탕으로 구글 폰이라든지 이런 데다 납품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업계 이외에도 공기업이나 공단급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해외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을 좀 목표로 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또 하나 드린다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런 AT 같은 곳들도 지원하시게 되면요, 기존에 한국에서 일하는 일들보다 해외 출장이 훨씬 더 많은 직무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꿈과 희망에 가장 부합하는 직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전공은 예체능이신데 그래도 자격증 사항을 봤을 때는 뭐 무역 영어라든지 본인의 관심사를 찾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쌤이 추천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분께 조언 조금 해주신다면요. 방금 말씀은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본인이 관심도가 분명히 무역 관련이라든지 유통 관련의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그런 관심도를 보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해외 영업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외와 관련된 영어와 관련된 무역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작게는 이제 해외 영업, 크게는 무역 관련해 가지고 포워딩 업체, 나아가서는 공단이나 공기업들 중에서도 해외 관련된 일들이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까지도 함께 지원을 병행하는 3트랙 구조를 가져가시는 것이 본인이 가장 희망하는 곳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잡다방 3분 사연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바람 휘리릭 분이 취업대학교에 올린 사연입니다. 전공이 수학과인데 공기업 준비하려고 여기저기 조사하다가 갑자기 출판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 출판사 취업 가능할까요? 토익 905, 컴알 1급, 한국사 1급 있고요. 수학학원 알바 2년 넘게 했고 서점 알바도 한 적 있습니다. 고등학교 주민센터에서 교육봉사한 경험 있고요. 고등학생 때 수학축제에 가서 수학문화원을 설립하신 분과 이야기 나누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거 별 이야기거리가 안 될까요? 출판계는 학벌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전 수도권 사립대를 나와서 이 부분이 걱정되네요. 저 출판사 문제집 만드는 쪽으로 취업 가능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공기업으로 다시 돌릴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연 평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현 쌤. 네, 사연 읽기가 너무 리얼해갖고 듣는 내내 라디오 청취하는 줄 괜찮았죠? 알았습니다. 네. 매우 괜찮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학벌을 중시하는 출판계의 영향,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문제집 출판사로 간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본인의 전공도 그렇고 뭐 수학 관련 콘텐츠의 문제집 회사로 취업을 하시겠죠.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지원도 가능하니까 지금에 있는 이 이력과 자격 사항들 그리고 교육 사항들을 좀 더 보강한다면 저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본인이 답을 알고 있고 이제 실행에 옮기면 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수학 축제를 가서 수학 문화원을 설립하신 분과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거 얘기거리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라고. 안 됩니다. 단호하시네요. 안 됩니다. 귀여우신 것 선박합니다. 같은데. 예, 안 네. 됩니다. 너무 귀여우신데.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수학 문화원에 취업한다면 되겠죠. 수학 문화원에 취업한다면 되겠죠. 어떤 지원의 계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once in a day 대화를 나누다. 어머 여기 딱이다 해서 뭐 지원을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수학에 대한 관심 말고는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그 소중한 추억 뭐 제가 존중합니다만 네. 죄송하지만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출판도 편집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되는 맞아, 건지에 따라 맞아. 다를 겁니다. 편집자가 되길 원한다면 출판 편집과 관련한 교육들이 뭐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뭐 마포 쪽이나 뭐 신촌역 근처에 가면 뭐 한겨레 교육이나 뭐 서울 출판 예비 학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뭐 그쪽 출신 아니니까 뭐 알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편집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터넷 강의 업체로 취업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중등 수학이나 고등 수학과 관련한 컨텐츠를 만드는 곳에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팀. 뭐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런데 많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힘들게 다들 지내고 계세요. 문제를 막 짜내시느라. 문제 짜내는 거 우리 건쌤도 아실 거예요. 문제 만드는 거 힘드시잖아요. 출판을 하는 회사들이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판 업체가 5만 개 정도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하지만 실제로 출판을 하는 회사는 1년에 3,000곳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한 곳이 또 우리 더빅스쿨 화이팅. 네,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는 맞으니까 적극 지원하시되 저는 좀 시야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넓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진짜 출판사 문제집을 만드는 쪽을 희망하시는 사연은 처음 봐서 좀 재밌기도 네. 한데 이분에게 좀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본인이 만약에 공기업으로 돌리게 된다면 지원 논리가 지금 없습니다. 지원 논리를 갖추시기 위해선 결국 기관 분석이라든지 일반적인 취업 준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집 출판 회사 지원 논리와는 완전 별개로 투트랙으로 지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다양한 사용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좀 문제집 출판사를 원하시는 분도 맞아. 계시고 좀 다양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사연 좀 어땠나요, 이것을? 진짜 뭐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네, 네. 문제 만든 사람도 있고 진짜 여러분들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 길은 정말 다양하다라는 걸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이 다 그냥 요즘에는 1티어 해가지고 공기업 공공기관 하면은 정말 성공한 인생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직종이나 직무는요 항상 고민하고 새롭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장 원하고 희망하는 길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 코치님의 한마디도 들어봐야겠죠. 네, 사실 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제 머릿속에 하얘지만 뭐 생방송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채를 지원하려는 분도 계시고 오늘 사연처럼 언젠가는 공고가 뜬다면 간헐적인 취업일지라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계열도 계실 겁니다. 본인이 대부분요 답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답에 맞게 실천을 옮기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의문점이 있다면 저희 잡다방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화해서 적극적인 대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